이어서 오늘 2021 중앙포럼을 시작하는 개회사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님, 한국경영자협회 송경식 회장님,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님, 공약 토론에 참석하신 전문가들과 내외 귀빈 여러분, 리셋 코리아가 토론을 주관하고 중앙일보와 JTBC가 공동 주최하는 중앙포럼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둔 우리 공동체의 분위기는 우울합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민과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 절벽이 한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과 저소득층은 중산층 진입이 좌절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물러설 수 없는 대결 속에 남북 관계가 꽉 막혔고 북한 비핵화는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이렇게 산적한 문제를 해결한 종합처방을 지체 없이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분열되어 있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대선 후보들은 여야와 야, 진보와 보수의 경계를 초월해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협력하는 선의의 경쟁 구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중앙일보 JTBC의 국가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가 가장 유력한 두 분 대선 후보를 초청해 오늘의 토론회를 마련한 이유입니다. 2017년 1월 발족한 한국 언론 유일의 정책 제안 팅크탱크인 리셋 코리아는 28개 분과에 300여 명의 국내 최고 전문가가 참여해 연중 무휴로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리셋 코리아는 올해 5월 대선 정책 제안팀을 만들었습니다. 연금개혁, 부동산 안정, 감염병 대응, 인구 절벽 대처, 교육개혁, 혁신 창업, 기후변화 대응, 불평등 해소, 노동개혁, 개헌 등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36개 에이전다를 도출했습니다. 모든 후보가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야 할 당면 과제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 세대, 지역, 계층 갈등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폭발 직전의 상태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형상이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중산층 강화가 해결책입니다. 2300년 전 고대 그리스에서 중산층의 강화를 빈부 갈등의 해법으로 제시한 사람은 모든 학문의 아버지이자 서양 정치 사상의 창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폴리티크, 정치학에서 행복한 삶의 전제가 되는 미덕은 중용에 있다. 가능한 최선의 정체는 중산 계급에게 결정권이 있는 정체다. 지나친 부와 지나친 가난은 이성적인 행동을 어렵게 한다고 했습니다. 중산층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갈등의 중재자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본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탁월한 지혜는 21세기 한국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통합의 시대를 여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사회의 중산층을 확대할 수 있을까요?
혁신 기업의 창업과 기존 기업의 도약을 촉진하는 대담한 경제정책, 산업정책이 나와야 합니다. 전면적인 국가 개조 작업이 필요합니다. 첨단 과학기술이 비즈니스와 융합하고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가 철폐되도록 정부와 공공부문의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산업의 체질을 퍼스트 무버 중심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미 세계적 수준인 우리의 R&D에서 혁신 기술이 용암처럼 분출하고 세계와 경쟁하는 창업이 불꽃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성장을 끌어내면 중산층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소모적 갈등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빛나는 통합의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고 미국, 중국, 일본, 독일과 함께 세계 5대 기술 강국입니다. 민간의 역량은 이렇게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 역량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혁신적 역할은 시대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정책과 비전이 고장난 무능과 불통의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또 한 번의 실패는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빠뜨릴 것입니다.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고 소통과 통합의 시대로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눈만 뜨면 편을 가르고 싸우는 낡은 진영의 성체를 부숴야 합니다. 민생, 안보, 그리고 미래를 위해 그 누구와도 가슴을 열고 소통해야 합니다. 과거를 불문하고 유능한 인재를 과감하게 등용해야 합니다. 다음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는 유능한 리더십이 대통합에 앞장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시대가 요구하는 과감한 개혁을 하려면 기득권의 격렬한 반발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물거품 같은 당장의 지지율을 지키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한다면 지금의 갈등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지도자는 100년 대계를 위해 고통을 감수하고 대도를 걸어가는 선구자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두 분 후보는 다투되 싸우지 않는 원효대사의 화쟁정신으로 치열하지만 선의가 넘치는 정책 경쟁을 펼쳐줄 것을 기대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통합의 길을 찾으려면 국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을 만들어냈고 독재의 진흥탁에서 민주주의를 꽃피웠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아니, 믿기 어려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기적에 도전해야 합니다. 기적이 있기에 기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협력적 경쟁 관계를 통해서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이라는 두 번째 기적의 드라마를 연출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홍석현 회장께서 개회사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2021 중앙포럼을 축하하기 위해서 두 분께서 축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먼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께서 해주실 텐데요.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손경식 경총 회장입니다.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마감을 하면서
유정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세외 내외 귀빈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의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이 시점에 이재명 후보님, 윤석열 후보님을 모시고 미래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그려보는 자리가 마련된 점에 대해 기업인을 대표해서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홍석현 회장님을 비롯한 중앙일보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우리는 경제, 산업, 노동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전환과 언택 문화는 다양한 분야의 신산업을 태동시키며 경제, 사회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혁신을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는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과제일 뿐 아니라 일자리 양극화는 물론 전 세계의 공통 과제가 된 환경 기후 변화와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반세기 전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기업의 혁신이 있었다는 점을 아실 것입니다. 혁신의 주제로서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기업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전과 혁신은 실패해도 위축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자유로운 경제 환경 위에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경총은 지난 10월 기업인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대선 후보님께 드리는 경영계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후보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경제 성장에 대한 의지와 그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저 또한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정책만큼은 대한민국이 부강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기업가 정신이 존중받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기업의 경제 활동은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기업가 정신이 존중받는 곳으로 전 세계 투자와 글로벌 인재들이 몰려가고 있고, 이는 혁신의 강력한 동력이 되어 무한한 비즈니스 기회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국 정부가 글로벌 기업의 자국 내 유치와 기술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은 기업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며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국내 여건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기업 규제가 과도한 상황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의 연속성을 걱정해야 하고, 높은 법인 세율은 기업의 투자 활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의 각종 규정, 또 지난해 도입한 이사감사 선임에 관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 활동에 많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인들이 경영 판단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사법적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는 만큼 기업하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배임죄의 처벌이 위험한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발효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일부 기업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노동 규제 역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개성과 니즈는 물론 일자리의 모습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노동법제는 여전히 반세기 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노동법제가 정통 산업의 혁신과 신사업에 대한 과감한 도전을 가로막으며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노동운동에 대한 인식도 확연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투쟁과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회사를 위기로 내몰거나 시민 불편을 당연시하는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없다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적 지지가 없는 노동운동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최근 MZ세대 중심의 새로운 노동조합이 등장하고 있는 현실은 그동안 우리의 법 제도와 사회적 분위기가 기성노조의 권익 강화에만 치우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외 기민 여러분, 오늘날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글로벌 기업들은 기업하기 좋은 자유로운 경제 환경을 토대로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메타버스 등 분야에서 혁신을 도모하며 글로벌 생태계를 장악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기업들만 낡은 규제들로 인해 발목을 잡힐 수는 없습니다.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규제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와 각종 제도들을 과감히 혁신하여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불리한 조건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정부가 강한 규제 개혁 의지를 가지고 혁신과 성장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우리 기업들도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신성장 동력 발굴 뿐만 아니라 ESG, 투명, 윤리경영, 사회공헌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업 보국의 가치를 힘차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소 부담되는 말씀만 드린 것 같아 송구합니다만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경영계의 절실한 요청에 후보님들께서도 공감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대선 후보님들과 여러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리를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경식 회장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축사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역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마스크를 벗으라는 얘기에 따라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후보님, 윤석열 후보님, 홍석현 회장님, 손경식 회장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 20대 대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한 중앙일보 2021 중앙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대선 후보 두 분께서 기조 연설을 해주시고 여야 양당에서 대선 공약을 발제한 후 정책 토론을 한다는 점에서 아주 매우 특별하고 뜻깊은 포럼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계 저명한 전문가분들이 많이 참석하신 만큼 국가 미래를 위한 좋은 비전과 해법이 많이 제시되고
또 활발한 토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 내용이 차기 국가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는 만큼 또 경제계에서 바라는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먼저 글로벌 국가 경영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전환 시대이고 탄소 중립 시대이고 G2가 헤제모니 경쟁을 하는 시대입니다. 향후 5년은 패러다임 대전환기에서 승자와 패자의 향방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경제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진입했다고 아주 자랑스러워합니다. 사실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게임의 양상이 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마치 축구를 해서 이 10대 강국이 됐다면 이제는 거의 뭐 수영을 해야 되는 아예 다른 종목이 펼쳐진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메이저리그의 절대 강자들과 대결을 해서 이 생존이 가능하려 하면은 이제 저희가 팔로우 전략, 여태까지 저희의 성공 전략이었다고 생각하는 팔로우 전략이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고 퍼스트 무버가 되어야 합니다. 또 이러한 시대 대전환기에 맞게 국가 차원의 글로벌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 미래 전략 사업에 있어 중요한 포지션을 선점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솔직히 성장이 지속 가능해야 현존하는 사회 문제를 풀 수 있는 자원들이 계속 저희 내부에서 생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선 국내적 시야를 넘어서 글로벌 시야에서 R&D와 인재 양성, 미래 인프라 투자, 그리고 법 제도 개혁까지, 그리고 국제 관계까지 일이 좀 체계적으로 서로 간에 이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같은 이 체제 안에 있는 저희 국가 경영 전략이 나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접근법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얘기하셨지만은 청년 고용, 저출산 고령화, 지역 경제 쇠락, 양극화 같은 사회적 과제들을 놓고 그동안 많은 해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아주 완전히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탄소 중립이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같은 새로운 도전 과제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과거와는 좀 다른 접근법을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탄소 감축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경제에도 상당히 많은 부담과 주름살을 가져올 겁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 있는 과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탄소 감축 목표를 위해서 현존하는 제도나 얘기를 하는 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만 하지 말고 문제를 더 빨리 더 많이 푸는 플레이어에게는 크레딧을 더 줄 수 있게 만든다면은 그러면은 기업들도 인센티브가 확실하니까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러면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기업은 더 많이 줄이고 만일 그렇게 형편이 안 되는 기업은 덜 줄여도 더 적은 페널티가 갈 수 있도록끔 디자인하는 것이 아마 저희한테는 더 맞는 해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탄소 감축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산업, 새로운 시장 발전의 촉진에 있어서도 훨씬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동기부여 방식이 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두루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국가가 큰 틀에서 솔직히 이 많은 사회 문제들은 저희 내부 문제 아닙니까? 국가는 내부 문제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많은 경제계나 기업이나 혹은 일반 국민까지 이 문제가 제 문제가 아닙니다. 내부화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 계속 겉돌고 있는 얘기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많은 리소스가 낭비되지 않고 문제를 내부화를 시킬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법, 이건 제가 예를 한 개만 든 거지만 실효성이 있는 접근법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국가 전략 수립과 사회 문제 해결에 실효성 있는 접근법을 구체화할 만한 민간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이라고 많은 이미 세상에서는 펼쳐지고 있는 일입니다만은 저희 내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민간 협업의 얘기라는 게 딱 약간 일방통행 형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즉 정부가 리드하고 기업이 따라가는 형태의 그 협업 구조가 여태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국가 간 경쟁에서는 그 민간의 문제 상황의 정부에 전달이 잘 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서부터 문제 해결까지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민관이 같이 고민을 해서 해법을 내놓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제나 사회의 많은 영역에 있어서 국가 발전의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민간은 제안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혹은 정부가 또 리드하고 민간이 팔로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업 활동이 아이템 혹은 사회 문제의 형태마다 달라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협업 추진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충분한 토론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좋은 정책들이 많이 논의되어서 의미 있고 유익한 포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태원 회장께서 축사를 들려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앞서서 최태원 회장께서 언급하신 대로 두 대선 후보께서 기조연설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께서 기조연설을 준비하셨는데요.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존경하는 홍석현 회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송경시 한국경총 회장님과 최태원 대한상회 회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 회복에 중추적 역할을 해주시고 또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시는 우리 기업인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 앞서 이제 축사 말씀을 해주신 분들 말씀을 제가 잠깐 되새겨봤습니다. 홍석현 회장님께서 이제 리셋 코리아라고 하는 말씀을 또 의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질적으로 변화된 세상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양적 팽창을 해왔다면 이제는 과거에 이제 투자할 돈이 부족한 시대에서 이제는 투자할 돈이 남아도는 즉 투자할 곳을 만들어야 하는 완전히 질적으로 전환된 세계를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을 가리지 말자는 말씀에 정말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송경식 회장님 말씀 중에 역시 저희가 이제 공감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규제 방식을 바꿔야 된다. 정말로 맞습니다. 과거에는 관료들이 모든 것을 예측해서 허용할 것을 정해서 정해주는 방식 이게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나름의 이제 관료와 전문 공무원들이 사실 민간인보다 더 앞선 측면이 없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민간 영역이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난 게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 변화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전문 관료들이 이 사회 변화를 전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명확하게 허용해서는 안 될 위험한 영역들을 정해주고 그 외에는 자유롭게 활동하되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말씀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최태원 회장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질적으로 완전히 전환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선도 역량을 우리가 확충해야 된다는 말씀 정말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게 성장을 회복하고 또 지속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길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중에 우리가 탈탄소 사회로 가지 않을 수 없는데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먼저 가지 않으면 결국은 추격자 신세를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이 되더라도 선도적인 위치를 점해야 된다는 점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탈탄소 사회를 가기 위한, 즉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식으로 규제나 억압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거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한 방식이 훨씬 더 기업의 자율성에도 부합하고 또 창의성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역시 그 차원에서 민관 협력의 방식도 과거에 이제 관료가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앞서서 끌고 민간이 따라오는 방식을 이제 벗어나서 민간이 주도하고 관은 창의와 혁신이 가능하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 시대로 전환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사실 물질적으로는 매우 어려웠지만 기회가 풍부한 사회를 살았습니다. 그 기회들을 활용해서 과감하게 도전했고 그래서 일정한 성취를 이루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현 시대의 청년들은 경쟁이 아니라 이제는 전쟁을 치르고 있고 친구가 아니라 이제 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엄혹한 시절을 살게 됐습니다. 이 절망한 청년들이 출산을 포기했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원인이 뭘까? 많은 분석들이 있지만 저는 핵심은 바로 기회 부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기회 총량을 늘려야 합니다. 기회 총량을 늘리는 길은 바로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 성장을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길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으로야 너무 많은 길이 있겠지만 이 두 가지 중에 첫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모두가 동의하는 문제입니다. 양극화와 불공정을 완화해서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성을 가지게 하는 것,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이 기회를 누림으로써 의욕을 가지고 열성을 다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저는 성장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를 공정성장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세계적인 대전환의 위기를 우리가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최태원 회장님께서 좀 전에 지적해 주신 바로 그 점입니다. 저는 이거를 전환 성장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제 전 지구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극심한 양극화와 불공정, 그리고 이에 따른 소비 위축, 그리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초래됐습니다. 결국 시장 참여자의 의욕 감퇴를 불러왔고 결국 이게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 저성장의 원인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공정한 나라는 흥했습니다. 불공정한 나라는 체제 위기를 겪었고 심하게는 체제 붕괴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격차의 완화 그리고 공정성 확보가 시장 참여자의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고 또 자원의 효율성을 높여서 결국은 성장을 회복시키고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부가 사람들의 또는 기업들의 욕망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허용을 하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칙을 어겨서는 이익 볼 수 없다. 그리고 규칙을 지켜서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예측이 가능하고 또 신뢰가 가능한 선진적인 사회가 됩니다. 파이를 키우려면 모든 부문과 영역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공정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기업인들을 만나 뵙는데 여기 계신 분들 대개 다 제가 만나 뵙고 인사드렸습니다.
그분들은 특혜나 예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자유로운 시장, 그리고 창의와 혁신이 가능한 공정한 시장을 원하고 계신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런 공정성장의 길을 우리가 다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홍석현 회장님 말씀처럼 여기에는 엄청난 기득권의 저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고 또 더 나은 세상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소수의 자기중심적인 기득권 추구를 어쨌든 이겨내야 된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지금은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또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주기적인 팬데믹,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위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 속에도 언제나 위기 요인이 있는 것처럼 이 위기 속에도 언제나 기회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반발짝 늦게 가면 고단한 추격자의 신세를 면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해서 반발짝만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 전환적인 위기를 제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서 성장을 회복하고 이제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그런 국가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 전환 성장 정책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심 갖고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환적인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대공황 시대의 뉴딜 또는 최근에 미국 바이든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처럼 정부의 선도적이고 대대적인 과감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이거 다 말씀하신 거에서 다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긴 한데,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에 우리가 투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업들이 할 수 없는 기초과학 연구, 그리고 실패의 가능성이 높아서 투자하기 어려운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처럼 이 인프라에, 기업들이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인프라에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 과감한 투자가 꼭 필요합니다. 정부의 지원과 투자 속에서 기업들은 신속하게 산업 전환을 이뤄내고, 그리고 신기술과 미래 산업, 신산업을 창출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 경제는 성장하고 양질의 일자리는 만들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송경식 회장님 말씀하셨던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 합리화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정부가 시장을 규제하는 목적은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경쟁을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지 기업을 괴롭히고 창의를 억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 연비 규제 강화는 사실 탄소 배출 감축 기술 또는 전기 자동차 탄생을 앞당겼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국제 합의 또는 넷제로 정책, 그리고 탄소 부담금 부과 같은 그런 규제는 신재생 에너지 연관 산업들, 그리고 수소 경제 발전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는 당연히 철폐하고 완화해야 되겠죠. 그러나 경쟁과 효율을 강화하는 규제는 역시 확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규제 합리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합리화의 토대 위에서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게 창의와 혁신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하면 다시 우리 사회 경제 전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지금의 이 침체된 경제도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관료들은 더더욱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미래 사회에서는 열거된 금지사항, 이거 저거는 안 됩니다 라고 금지하는 외에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고, 그리고 사후에 필요하다면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 대대적인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역동적인 신산업의 창출, 또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은 GPS입니다. 이 GPS는 원래 군사용으로 개발된 것인데 이걸 민간에게 개방하고 공유하면서 엄청난 기술 발전, 그리고
신산업의 창출이 가능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느 그룹이라고 하면 좀 그래서 어느 특정 그룹에서 이렇게 광고를 하는 카피를 썼는데 제가 그걸 한번 기억이 나와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실수를 하면 인정할 줄 알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사람이다. 늘 원칙을 지키는 그리고 예측 가능한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정말 제 가슴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시대의 화두가 되어버린 공정성을 회복하고 또 세계적인 과제가 된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이 카피가 국민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될 리더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 같아서 매우 공감이 갔습니다. 좀 부족한 말씀이긴 한데 이렇게 경청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과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께서 기조연설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기조연설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입니다. 오늘 이런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홍석현 회장님을 비롯한 중앙포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하고 빠른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하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변화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거대한 변화의 도전을 환영합니다. 변화의 불확실성 속에 우리가 다시 재도약할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저는 이 거대한 변화의 도전에 당당하게 맞서서 그저 변화에 적응하는 국가도 아니고 또 변화 때문에 도태하는 국가도 아닌 변화를 선도하는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가득한 미래를 기회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와 창의가 중요합니다. 지금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이 이제까지 세상에 없던 메타버스 세상을 열고 있습니다. 1969년에 미국인이 달에 착륙해서 유니버스 시대를 열었을 때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이 한 $200 수준의 아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세상에 없던 메타버스가 새로 시작되는 이 지금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30,000가 넘는 선진국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상상력을 키우고 더 커진 상상력이 새로운 메타버스 세상을 만듭니다. 이렇듯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바로 미래를 여는 열쇠이고 집단적 사고와 획일의 강요는 미래를 닫는 자물쇠입니다. 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개인의 자유를 증진하고 창의가 구현되는 그런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자유를 구속하고 제한하는 모든 관행과 법 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중심인 나라였습니다마는 이제부터 우리나라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가장 중요한 국민 개개인이 중심이 되는 이런 새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한편 변화는 늘 발전과 함께 또 그늘을 만들어냅니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또 자동화 기술이 도입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일자리 잃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또 가족의 해체, 고령화 등으로 인해 홀로 외로이 남아
생존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분들도 많이 생깁니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려는 국가의 노력과 함께 또 그 이상으로 한 사람의 국민도 소외되고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큰 의무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망을 깔고 뒤처진 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또 기회의 사다리를 많이 만들어서 단 한 명의 국민도 외로이 홀로 남겨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가 추락하고 공정과 상식, 양심이 사라진 땅에는 국민을 현혹하는 포퓰리즘만 독버섯처럼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출발선에 서야 합니다. 다시 대한민국 열차를 미래로 가는 도약의 궤도 위로 올려놓겠습니다. 먼저 공정과 신뢰가 흐르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경제적 자본의 확충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지금, 잠재 경제 성장률이 제로에 가까운 지금까지 방식으로는 더 나은 경제, 더 성숙한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공정과 이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통해 새로운 미래 창조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 태어나 선진국으로 자란 기성세대는 바람직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참을 수 있었던, 그리고 때로는 참아야 했던 불공정이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선진국 국민으로 자란 지금 청년 세대에게는 참을 수 없는,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불공정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잘못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또 우리 국민 누구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이 확고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정부의 개입으로, 공무원의 명령과 지시로 경제 강국은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만이 우리 경제의 살 길입니다. 자유와 자율에 기반하에 민간이 혁신의 주체가 되고 정부는 혁신 활동의 장애를 없애기 위한 행정 규제 개혁, 또 대학이 이 혁신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의 개혁, 또 혁신을 지원하는 세제 시스템과 R&D 연구개발 체제의 구축, 또 혁신을 지원하는 금융 시스템의 구축 등 해야 할 일을 정부가 빠짐없이 지원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끊임없이 창출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일자리는 정부 존재 이후의 시작이자 종착점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자리라고 하는 것을 국정 운영의 중심에 놓겠습니다. 혁신이 투자의 증가로 연결되고 투자의 증가가 일자리로 연결돼서 함께 돌아가는 바퀴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문제는 교육과 복지가 함께 돌아가야 하는 바퀴입니다. 일자리 문제의 시작은 교육에도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가 가르치고 싶은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업과 현장의 일자리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교육 시스템이 대폭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없을 때 생계를 보장하고 또 기술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바로 일자리에 관한 복지입니다. 혁신과 투자가 일자리와 함께 돌아가는 하나의 바퀴와 또 교육과 복지가 일자리와 함께 돌아가는 또 하나의 바퀴로 힘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글로벌 가치에 기여하는 세계 시민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많은 국가들 중에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받았던 혜택을 글로벌 이웃과 공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 길을 걷고 싶어하는 많은 국가에게 우리 성장의 핵심 요인이었던 산업 전환, 글로벌 무역 활용의 경험, 이런 많은 것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ODA에 관한 투자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경제 대외 의존도가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단지 돈 많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그런 성숙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국내외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상황이 언제 어떻게 전개될지 아직 확신할 수 없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상 최대의 미지의 폭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국가는 변화에 적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변화에 적응만 하려는 국가는 변화를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변화를 이끌고 선도하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변화의 폭풍 앞에 당당하게 맞서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변화를 선도하고 미래를 개척하겠습니다. 국민 개개인 여러분이 꿈꾸는 그 나라가 바로 제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께서 기조연설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1 중앙포럼의 개회식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후 1시부터는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2시 50분부터는 국민의힘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집중 토론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JTBC 중계방송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중앙일보 그리고 JT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2021 중앙포럼의 중계가 이어지니까요. 여러분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